폴과 나탈리 부부의 6살 난 아들이 무심히 그린 한 장의 그림 속에는 곧 세상을 뒤흔들 끔찍한 살인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You heard something? Yeah. What did you hear? I thought it was glass smash, but we used the rug because we took the red big rug.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둡고 뒤틀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Paul, where do you believe Natalie to be? I have no idea. Firstly, I'm very concerned about Natalie as well. It's been a tough time here. She hasn't been in contact with her children. She hasn't been in contact with her family. She was like, when we went back to his house, we kissed and cuddled and he kept trying to go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And I kept say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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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I said, so basically saying you've been raped. She's like, yeah. It felt like a thunder, but it was really loud. Mum was laying down. 세 자녀의 엄마이자 31세였던 나탈리 해밍은 영국 밀턴 킨즈에서 남자친구 폴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첫째 딸 커스티를 낳았고 2007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폴과의 사이에서 6살 아들과 3살 딸 두 아이를 더 두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폴은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나탈리를 숲으로 데려가 폭행했고 그녀의 코를 부러뜨린 적도 있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 앞에서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했으며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폴은 여러 번 나탈리에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3차례나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나탈리는 미리 폴의 성으로 자신의 성을 바꾸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며 하객들까지 초대했지만 폴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모든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 일로 나탈리는 극심한 굴욕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2013년 폴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나탈리는 새 아이를 데리고 언니가 살고 있는 요크셔로 이주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나탈리는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다시 세우며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 그녀는 다시 폴에게 돌아갔고 이 소식에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 5월 3일 화요일 영국 밀턴 킨즈의 경찰서에 한 통의 절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Thames Valley Police, Suzanne speaking. How can I help? Yes, my love. My daughter's been missing for 48 hours. We have just been up to Milton Keynes to her partner, and he says he doesn't know where she is. Okay. It's worrying me because it's not like her. So, what's the specific concern that's caused you to call the police? Him. 경찰은 48시간째 연락이 끊긴 31세 나탈리 해밍을 찾기 위한 수색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폴 해밍은 나탈리는 토요일 밤 외출했고 일요일에 잠깐 집에 왔다가 월요일 아침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색은 우선 나탈리의 집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범죄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언론에 실종 사실을 공개해 대중의 제보를 통해 단서를 얻고자 했습니다. Natalie has been missing since just before 4 o'clock in the afternoon on Sunday, the 1st of May. She hasn't been in contact with her children. She hasn't been in contact with her family. She hasn't turned up at work.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은행 계좌가 실종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였고 경찰은 살인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절친의 말에 따르면 나탈리는 폴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직장에서 새로 알게 된 사이먼 데니스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폴과는 서로 합의하에 좋게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폴은 이미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나탈리 또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나탈리는 어머니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맡기고 사이먼과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긴 뒤 호텔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일 월요일 아침 나탈리는 오랜만에 설레는 미소를 띠며 사이먼의 손을 잡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걷다가 입을 맞추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나탈리를 그녀의 어머니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나탈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을 떠나 폴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무렵 사이먼은 나탈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전달됨과 읽음 표시가 떴지만 나탈리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례 더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확인했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틀 동안 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나탈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니는 결국 나탈리가 폴과 함께 살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자 폴은 나탈리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차도에는 여전히 나탈리의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직감했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딸의 실종을 신고했던 것입니다. 사이먼은 나탈리를 마지막으로 본 인물 중 한 명이었기에 당연히 경찰 수사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이먼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폴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자 경찰은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으로 서둘러 출동했습니다. First thing I was going to ask, just so I play with you, is if you can show Becky around the house so she can basically what she's got is a video camera. There are 3 kids in bed Okay. We'll try not to disturb them. because they will wake up. And once she wakes up, I'm not going to be able to talk to you because she's going to cry. Can't be done in the morning, no? It's obviously we're looking for Natalie now. Is the torch going to disturb her? Thank you. So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at the moment? At the moment, it's all right. 언뜻 보기에는 그는 실종된 여자친구를 걱정하는 다정한 새 아이의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는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수사관들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Do you mind if I look at your phone? Do you know how long I'll be without it? Well, I'll try and get it done tonight. Okay. Is that alright? If I'm honest with you, because so many people have been calling me right throughout the day, I prefer to bring it down rather because if someone calls me, then like, or if Natalie calls me, or Okay, but are you telling me I can't have your phone? 일단 집에서 철수한 경찰은 날이 밝자마자 그의 이상한 반응과 협조 거부를 근거로 결국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의 전화기를 확인한 결과 나탈리가 사라진 이틀 동안 그의 전화기는 완전히 꺼져 있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Okay, so it's the 5th of May, 2016. We're interviewing 4. If you can put yourself back to Sunday, just talk me through what you said and what you did. okay. So I was just preparing dinner. She came in. The kids came into our kitchen with the glass table is. They sat down. I can't really describe it very well, but she just wasn't herself. I gave her a cuddle and I gave her a kiss here. I was like, "What's really wrong with you?" And then I gave her a kiss here, and then I was just like doing that on her because she quite likes that. So I was just trying to be a little bit more kind of sensitive is the word for it. She said, I didn't enjoy last night. I wasn't very, like, something happened. And I was like, well, what happened? And she was like, basically, I've been flirting with a guy at work, and which I knew about anyway. And I was like, doesn't matter. We'll just put it all in the past. We'll start fresh. And she was like, when we went back to his house, we kissed and cuddled, and he kept trying to go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And I kept say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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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d he kept going a bit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And then he made me panic so much that I just gave in. And like, so I said, so what happened? And she was like, we had basically sex or intercourse. I think she said, like, we had sex. And I was like, did you consent to it? And she was like, no, I didn't. So I said, so basically you're saying you've been raped. She's like, yeah. 폴의 진술에 따르면 몹쓸 일을 겪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나탈리가 머리를 식힐 겸 잠시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옷을 갈아입고 양치와 세수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탈리는 이미 집에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있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간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의 차량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폴의 차량은 CCTV와 경찰 검문소를 피해가며 운전했고 그 길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이 선택할 법한 루트였습니다. 이 증거를 제시하자 폴의 차분하던 태도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움직임을 이렇게 빨리 파악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You've told us that you did not leave your house Sunday night into Monday. Correct. Yet your car does leave the house. What was your car doing out at that time? No comment. How a picture has started to build for us. We've got a partner who's having an affair. There's marital issues. She comes home. We believe there's a disclosure. Paul, I believe you know something more that you're not telling us, and now is your opportunity to tell us what actually happened that night. No comment. 경찰은 결국 6살 난 아들 에반 해밍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I want you to tell me about the last time you saw Mummy. Quite a long time ago. Quite a long time ago. She left our house at night because she was sick and she hasn't been back for quite a long time now. Oh, how did you know she was sick? Dad told us. I heard a and I wonder what it was, so I looked downstairs and then I peeked through the little door and then I saw. 어느 날 밤에 아이는 천둥이 치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담요에 덮인 채 누워있는 엄마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Mum was laying down, but we have changed the rug because we took the red big rug to Daddy's work so I can have a wash. Okay. So Dad's taken the big red rug to work for a wash. Yeah. Okay, so what shape is your living room? Can you show me? 에반의 그림을 토대로 경찰은 다시 한번 나탈리의 집을 수색했고 법의학팀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Well, physically stay in the areas you're in, go around them, and then let me know as you go round, making sure she's not in a cupboard or under the stairs or in the loft and bits and pieces. Thank you. 에반이 그림 속에 있는 빨간 러그 옆에 있던 거실의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서 혈흔이 다량으로 집중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폴의 차량 트렁크에서도 혈흔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나탈리는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닌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폴이 5월 1일 오후 나탈리와 사이먼과의 관계를 알게 된 뒤 격분해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Is that your car? That's my company car, yes. Okay. Paul,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e blood on this car? The blood could either be from myself, it could be from Natalie, because Natalie had access and was insured to drive the car. Okay. The photo on the front page, Yes. where there's an arrow, there's a drop of blood. Okay.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is? I do recall certainly Natalie complaining that she'd had cuts. I have had cuts. I cut myself yesterday, slightly, Yeah. and it had a little bit of surface blood in it, but it didn't drip. It wasn't airborne. Okay? Yeah. And that's what these blood drips are. I do know, certainly in our house, if we cut ourselves on something like that, the first thing we do is, ow. Could that be airborne? Paul, where do you believe Natalie to be? I have no idea. In my heart, I know she's not dead. In my heart, I know that. I wish Natalie would walk through the door. You were the last person to see her alive. You say that Natalie returned home to you on Sunday and disclosed to you that she had been raped. Oh my God, amazing, she tells her friend Becky on the Sunday morning. We had sex 3 times. We say those are not the words of a lady who has been raped. We say that Saturday night you were worried about her being out with a guy from work who you knew fancied her. We say this all came to a head on the Sunday night when she returned home and you found out she had had sex with another man and you killed her. Do you have anything to say? What you're saying is that I have killed my partner. I have disposed of her body. I have tidied the house, made it look pristine,
managed to cook them dinner and many more things without them knowing. That's exactly what we're saying, Paul. Impossible.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자 폴 해밍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새로운 제보를 받고 나탈리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폴이 법적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폴은 지독할 정도로 통제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폴이 끝까지 시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는 이유 또한 그녀를 죽음 이후에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19일째 되는 날, 경찰은 결정적인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Police emergency. Yeah, it looks like there's a dead body beside the road in Chandler's Cross in some bushes. You can see legs. It's got no clothes on, but Right, I'm a bit okay. freaked out about it. I mean, I don't know how long it's been. I've just been mowing the lawn. I can confirm we've got officers on the way. 거의 3주간의 불확실한 시간 끝에 경찰은 마침내 나탈리 해밍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노샘프턴셔의 챈들러 크로스 근처 그녀의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오른쪽 관자놀이가 골절되어 있었고 왼쪽 팔꿈치뼈가 부러졌으며 오른쪽 팔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극심한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루턴 크라운 법원에서 폴 해밍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탈리에게 물건을 던졌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그녀를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은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후회나 슬픔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폴 해밍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법원은 그에게 최소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